안녕하세요. 광토익 RC 박효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2016년에 토익이 이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RC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토익이 바뀌는데요. 왼쪽에 있는 화면은 이제 현재 토익이고요. 이쪽에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이제 바뀔 토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RC 담당이기 때문에 RC 설명만 드리면 파트 5 같은 경우 보시면은 문항수가 40개에서 30개로 줄었다는 거, 다소 슬픈 소식. 두 번째는 파트 6랑 7인데 6랑 7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문항수가 12개에서 각각 16개, 그리고 단일 지문이야 뭐 비슷하겠지만은 복수 지문이 20개에서 25개로 늘었다는 거.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RC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해석 문제 같은 경우 좀 늘어날 것 같은, 그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변화 보겠습니다. 자, 이제 RC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파보면 파트 5 같은 경우 30문제가 되는데, 이게 유형이 뭐 새로 들어오고 뭐 이런 소식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법 공부하시면서 기본적인 독해 연습하시면서 하는 기본 연습. 다만 문항수가 줄었기 때문에 따라서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만큼의 찬스가 줄어들었다는 거. 다소 슬픈 소식이지만, 자, 그 다음에 6는 말씀드렸다시피 문항수가 4개가 늘었는데 특징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유형이 문항이 4개가 되면서 유형이 추가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에 새로 나온 유형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7 보시면은 단일 지문이하고 비슷합니다만은 복수 지문 같은 경우 5개가 늘었죠. 그래서 어떤 게 추가됐냐면은 보시면은 3중 지문이라고 하는 공포의 지문이 추가가 됐어요. 가뜩이나 솔직히 2중 지문이 어려워 죽겠는데 3중 지문이 추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역시 얘도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단일 지문 같은 경우 문항수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유형이 추가된 게 있다면 생활적인 것들이 좀 많이 추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LC도 그렇고 RC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꼭 딱딱한 말들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토익도 이제 토익 스피킹의 요소들을 좀 가져온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뭐냐면 생활에서 쓰는 이디엄 표현 같은 것까지도 이제는 시험에 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다면 토익을 공부했을 때 실제 내가 영어를 구사할 때 지금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설명을 봤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볼까요? 자, 파트 6입니다. 파트 6 보시면 첫 번째 번호가 달라졌죠. 141번이 아니고 131번이 첫 번째 문제라는 거. 그만큼 6가 빨라졌다는 거. 5가 줄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수를 보시면은 종전에 3개가 아니고 4개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추가된 거냐면은 바로 이런 문제가 추가가 됐어요. 결국 뭐냐? 마지막에다가 지금은 빈칸을 뚫어놨지만 꼭 마지막이라는 약속은 없고요. 전후 맥락을 본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문장을 고르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최근에 수능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수능에 있는 빈칸 유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토플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인설션 유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보는데 보기 131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보게 되는데 지문 보시면은 더 플랜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you have subscribed to라고 하는 대시 생략된 형태의 하나의 수식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콤마가 나왔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명사 하나에 긴 수식 하나. 결국 뭐냐? 긴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선 전치사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평상시는 기본 기대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전치사가 필요하니까 얘가 지워져요. 얘는 접속사니까. 그럼 남는 게 A번, C번, D번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세 개의 해석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개 해석이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지문을 보게 되면 the plan, 계획, 그 다음에 you have subscribed to, 그죠? 그래서 이 계획,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너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럼 결국 뭐냐? 계획에 따르면, 다만 여기서는 계획이라는 말보다는 전체 맥락상 계약이나 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약정,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 있냐? under. 자, 131번 풀어보시니까 이게 시인 토익이라 그래서 지금이랑 다른가요? 똑같죠. 결국 뭐냐면 문법 조금, 해석 조금, 둘 다 조금 해서 푸는 문제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132번, 4개가 다 동사인데요. 의미 파악해 주시고요. 앞에 가서 본다 그러면은 너의 subscription preference, 그래서 너의 구독 선호, 그 다음에 콤마, 우리 커스터머 서포트 센터에 전화해. 결국에는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전화한다는 얘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뭐 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을 유지하는 거면은 굳이 전화하지 않겠죠. 결국 뭐냐면 부탁할 일이 있거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맞는
modify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하고 싶다면 수정을 희망한다면 전화해라 이런 표현이 되겠죠. 132번도 1번이랑 똑같습니다. 결국 뭐냐? 지금이랑 달라질 게 아직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133번 보시면 이것도 뭐 많이 본 모양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지문을 보면은 빈칸 뒤에 보시면은 subscribers라고 하는 복수명사가 나와 있어요. 복수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거기에 맞는 형용사나 한정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골 손님 every 지워주죠. 남아있는 것들은 복수명사가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해석을 조금 해보면 자, subscribers may also make update to their account on our website에 다다다다다다. 결국 뭐냐면 이 subscribers는 빈칸한 subscribers는 와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보기를 본다 그러면 대부분의 subscribers 구독자들 괜찮아요. 보스는 A and B 구조인데 and가 없었어요. 그럼 이게 안 돼. 그 다음에 대어가 정답이 되려면 앞에 있는 복수명사를 가리키면서 거기에 소유격의 구독자가 돼야 되죠. 즉 누군가의 구독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답은 그래서 most. 133번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문제가 뭐냐? 바로 요 놈이 문제인 거죠. 새로 나온 거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해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앞에 지문 맥락을 잠깐 본다 그러면은 please note that. please note that은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죠. 결국 뭐냐? 기억하세요. 주의하세요. 적어두세요. 이런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왔냐면은 due to compatibility. 호환성 이슈. 호환성 문제 때문에 it may not be possible. 안 될 수 있습니다. for subscribers in certain country. 특정 국가에 있는 구독자들은요. 뭐가 안 될 수 있대요. 뭐가 to access their account online. 온라인으로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결국 뭐냐? 다 되는 건 아닌 거죠. 그 앞문장에서는 most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다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넣어야지 어울릴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30개 국가의 리더가 있습니다. 그다지 뭐 필요한 말 같지는 않고 B번 같은 경우 우리는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글쎄요. 그 다음에 C 우리는 working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to make this service available. 우리가 앞에 보시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특정 국가에 있는 구독자가 접근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라고 본다 그러면 더군다나 due to 뒤에 문제란 단어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는 괜찮아 보인단 말이죠. 답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 C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면은 사실 파트 6 같은 경우는 파트 5에 조금 더 가까운 유형이었다면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를 잘한다고 이걸 잘 푼다? 그건 전혀 아니죠. 결국 뭐냐? 세븐적인 요소가 6에도 조금 추가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유형 변화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7도 보겠습니다. 7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막 싫어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 길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짧게 나와 있고 우리가 생활적으로 많이 보는 이게 바로 뭐냐면 텍스트. 결국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자죠. 문자 메시지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두 사람이서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말하고 얘가 대답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말하고 얘가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문제도 보시면은 두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하나가 추가가 됐지만 이건 제가 147번 푼 다음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어쨌든 유형 변화도 있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지문 하나에 새로운 유형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47번 문제 먼저 본다 그러면 What is suggested? 지금 토익에도 있는 문제죠. 결국 뭐냐면 유추를 하는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스티븐스 씨에 대한 유추를 하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4개 해석을 잠깐 해본다 그러면은 A번 같은 경우 여기에 직원이다. 제가 동그라미 쳤냐? 지금이랑 앞으로도 여러분이 보시게 될 토익에 있어서 이렇게 보기에 대문자가 나오면은 즉 고유명사가 나오면은 동그라미를 꼭 쳐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B번. 그다음에 she is traveling on business니까 현재 출장 중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she has visited Mumbai 대문자 좋아요. 그다음에 she had just sent an email. 결국 뭐냐? 방금 전에 이메일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내용을 잠깐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보는 문단이랑 다르게 전체 플로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 방금 뭄바이 도착했어. 뭄바이 도착했다 그러고 그런데 드라이버가 오지 않았어. 그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The driver is supposed to pick me up at 9:30. 9시 반에 나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없어. 시간이 보니까 1분 늦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Which gate are you at? 넌 어디니? 어느 문에 있니? 자, 5번 문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I'm going to be late for the marketing meeting.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고유명사 중에 요거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열리는 미팅에 지금 늦게 생겼다, 큰일이다 이런 말이고 이 사람이 도착한 장소가 뭄바이 에어포트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보시면은 I will call the company right now. 전화해야 되겠다. 늦을 것 같으니까 전화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never mind. 걱정 마. I see the car. 차가 왔다는 얘기죠. 다행이죠. 그 다음에 okay, email me the result of the meeting when you can. 가능할 때 이메일 좀 보내달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미팅을 한다 그랬는데 결과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of course. 당연하지. talk to you soon. 또 얘기하자. 맞죠? 전체적인 내용. 우리가 뭐 흔히 친구랑 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she is an employee of 이 장소에 있어 직원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현재 여기에 가고 있는 그죠? 우리가 늦을 수 있는 미팅에 있어서 그 미팅이 개최되는 장소가 여기란 얘기지. 이 사람 여기 직원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얘는 유추고 뭐고 간에 일단은 거짓말인 것 같아. B번 같은 경우 지금 그 출장 중이다. 출장 중이고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C번 뭄바이에 그 전에 가본 적이 있다. 지금 뭄바이에 도착은 했지만 그 전에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C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을 보낸 것 같진 않죠. 차라리 자기 친구가 그 친구가 지금 현재 위기에 있으니까 전화해준다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한 적은 있지만은 이메일을 보낸다는 말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결과를 보내달라는 말이 들어있지만은 이메일을 지금 보냈다, 안 보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얘도 거짓이에요. 그럼 답은 뭐냐? B가 되겠죠. 유추 문제의 특징은 우리가 보게 될 뉴토익이나 지금 보고 있는 현재 토익이랑 똑같습니다. 결국 뭐냐면 유추라는 거는 똑같은 이 해석이 문장에 들어있으면 안 되고요. 지문에 들어있으면 안 되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말 그대로 유추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과 가장 근접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 똑같죠. 자, 148번. At 9:40. 이 자체가 좀 어색할 수도 있고요. What does Miss Stevens mean when she writes never mind? 아까 읽었었죠. 네버마인드가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있었죠. 그 네버마인드 일단은 이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RC는 아시겠지만은 생활적인 어투나 이런 거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대놓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버마인드 의미가 뭐냐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RC에도 약간 LC 같은 쉽게 말하면은 생활적인 요소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 이게 유행 변화고요. 뭘 물어보냐면 이 얘기를 이 전체 맥락에서 왜 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했겠느냐? 이제 보기를 봐야죠. A번 She decided to take a taxi instead. 택시를 대신 탈라 그랬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애매모하다 치고. B번 같은 경우 She remembered her gate number. 게이트 넘버는요. 이미 아까부터 알고 있었어요. 5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버마인드를 말한 거랑 이것까지 상관이 있을까? 이건 한참 전에 얘기한 거죠. 그죠? 5번이라 말을 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She will not attend the marketing meeting. 안 간대. 안 가는 건 너무 쿨한 모습이야. 지금 가려고 난리 났어요. 지금 바등바등 하고 있죠. 그 다음에 D. She does not need Miss Shaw. 샤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과 대화해주는 지금 친절한 상대방이죠. To make a call.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전화할 필요 없다는 걸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A번, D번이다. 말이 되지 않나? 이럴 수 있겠지만 결국 전후 맥락을 물어보는 문제가 파트 6에 이어서 또 나오고 있어요. 결국 뭐냐? 생활적인 어투와 전후 맥락. 이게 포인트인 거죠. 자, 그래서 본다 그러면 never mind. 그 전에 뭘 말했냐? I'll call the company right now로 말했죠. 결국 뭐냐면 회사에 회사에 지금 전화해 줄게. 그때는 신경 쓰지 마. 그랬다는 얘기니까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A보다는 D로 가는 게 더 맞겠죠. 자, 그래서 148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짧다고 무시할 게 아니고 기억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문 읽으실 때 그냥 팔짱 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연필을 들고 하나하나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고 얘가 이걸 대답한 거고 이거 대해서 말을 한 거고 표시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149, 152. 지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숫자 여기 보시면 빵 뚫려 있죠. 빵빵 뚫려 있어요. 결국 뭐냐? 우리가 파트 6에서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 있죠. 걔랑 비슷해요. 결국 뭐냐면 맥락을 봐가면서 주어진 문장이 있을 건데 걔를 어디에 넣을 건지 물어보는 거죠. 역시 현 시험으로 비한다 그러면 외국 영역에 있는 삽입 영역, 그렇죠? 그 토플에 있는 인서션 유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는데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거야, 뭐 봤던 거고요. 이런 것도 봤던 건데 요게 특이하죠. 그 토플에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토플이랑 문제 생김새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몇 번에 넣을 것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부터 풀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던 문제부터 풀고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 자, for whom이 뭐냐? 누구에게 누구를 위한 인포메이션 written 쓰여진 것이냐? 누구를 위한 글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항상 어디 있죠? 정답이? 항상 글에 있어서 도입부에 나오죠. 누구를 위한 글인가? 가서 보는 거예요.
자, thank you for purchasing the 다다다다다 printer. 맞죠? 프린터를 구입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구입을 누가 했겠어요? 구입을 당연히 손님이 했겠죠, 그죠? 거기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럼 답이 뭐가 되느냐?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the owners of new printer니까 이 새로운 프린터를 구입한 사람이 그 땡큐 하는 거 유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50번 What promise is made about placing orders for ink? 결국 뭐냐면 order ink 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무슨 약속을 했어? 이런 걸 물어보죠. 그래서 앞에 또 봐야 돼.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은 답을 찾았다고 치고 two sample의 잉크 카트리지가 프린터에 들어있다. 근데 보시면은 아쉬운 소식이 나오죠. 이건 오래가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권유해요. 네가 풀 사이즈를 곧 사는 것을. 결국에는 이제 뭐 팔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you can purchase replacement cartridge directly from 이 웹사이트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개런티해요. 너의 오더는 will be delivered within 7 business day니까 일주일 안에 도착할 거라는 걸 우리가 보증합니다. Or the order will be free of charge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7일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돈 안 받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모습, 그죠? 소비자로서는 최고의 모습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약속한 거냐? 배달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7일 안에 꼭 갈 거야. 안 가면 내가 그냥 공짜로 줄게. 그죠? 배달료 안 받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어떤 약속했느냐? 테크니션이 바로 전화를 결국에는 뭐냐면 회신을 준다는 거다. 잘 모르겠어요. 이 잉크 카트리지는 will last for 2 years다. 이랬으면 주문 안 했지 처음부터. 무슨 2년이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C. The buyer pays nothing. 괜찮아. If delivery delay 답이거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 토익이랑 뉴 토익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뀐 거죠. 자, 이제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그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놈 다가오고 있습니다. 151번 How can shoppers receive discount?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건데 150번이랑 149번 정답이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문단을 좀 볼 때가 되긴 된 거죠. 그죠? 뭐라 나오냐? As a corporate member 사원으로서 you will receive 25% 세일 할인 받는 거예요. Just type in 다다다다 이거를 입력하면은 할인해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할인 받는 거냐? 뭘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걸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입력하느냐? 보시면 by entering number 똑같아요. 지금 토익이나 나중 토익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그가 왔어요. 자, 요 문제. 요게 왔는데 여러분이 이걸 좀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친 유형인데요. 다른 시험에서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푸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문을 계속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푸는 거냐? 문제를 항상 먼저 보고 여기 보시면은 이 따옴표 안에 말이 들어 있잖아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고 이 말에 있는 특정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 근거들을 선생님이 드리면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써 있으면은 이런 논리니까 이런 논리면 그 앞뒤에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외우는 게 제일 빨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나온 것만 제가 가르쳐 드리면 오늘 나온 것에서 힌트가 뭐냐면 얼소예요. 얼소가 이런 삽입 문제에서는요. 정말 좋은 힌트예요. 왜 정말 좋은 힌트냐면 추가잖아요. 추가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만약 사장님한테 사장님 1인분 추가요. 그러면 뭘 가져다 주시겠어요? 방금 전까지 먹었던 걸 가져다 주시겠죠?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 추가란 얘기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내용을 좀 더 본다 그러면은 Our cartridges are also sold. 자, 또한 여기에서 판단 얘기죠. 어디? Major Computer Supplies Store니까 결국 뭐냐면은 컴퓨터 판매하는 곳에서 또한 판매한다는 얘기죠. 맞죠? 좀 더 보면 If you prefer to buy ink offline. 오프라인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스토어랑 연결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 판다는 게 추가란 얘기는 그 전제에는 뭐가 있을 거냐는 얘기예요. 오프라인이 아닌 곳에서 판매한다는 얘기니까 오프라인이 아닌 개념인데 오프라인 도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온라인 개념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뭐냐? 온라인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이걸 읽어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읽으면서만 문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뭐 할인을 받기 위해서 뭐뭐뭐 한 다음에 입력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please be aware. 자, please를 시작하는 문장들은 전부 다 상대방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 Our corporate discount does not apply to purchase made at most retail locations. 자,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결과적으로 보시면 여기에는 온라인 설명이 있었어요. 결국 뭐냐? 온라인으로 물건 살 때 요거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내용은 뭐가 쓰냐면은 기억하세요. 알고 계세요. 결국 뭐냐? 사원 할인이라는 게 모든 가게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럼 온라인 개념이 어디 있었냐? 2번 앞에 있었죠.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2번이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고서 바로 그냥 다 맞는 게 아니고요. 연습을 많이 하는 건 당연히 기본 전제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단축하려면 이런 부사 근거를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누구랑 함께하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바로 그놈이에요. 그놈. 그놈이 드디어 왔어요. 얘가 뭐냐? 보시면 하나, 둘, 서희 3중 지문이에요. 큰일 났어요. 자, 3중 지문인데 보시면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꿈 같은 일이죠. 그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중지문도. 그래서 세 개에 대한 정보를 이중지문처럼 5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요. 3중 지문을 제가 열심히 풀어본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이중 지문이랑 별로 다른 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중 지문도 아시겠지만은 지문이 2개가 나오면 2개의 정보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5문제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중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지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문제나 2문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두 문제도 결국엔 이중 지문 두 번째 지문에서 풀어주고 전체 5문제에서 한 문제, 2문제 정도만 2개의 정보를 섞어서 물어보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냐면 3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기본적으로 5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역시 첫 번째, 또 한두 문제는 2번째, 또 한두 문제는 3번째.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이중지문일 때는 첫 번째, 2번째 거를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무조건 물어봤다면 이제 3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2번째를 묶어서 내거나 2번째, 3번째를 묶어서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또한 흐름인 게 첫 번째 거 물어보고 2번째 거 물어보고 첫 번째 거 2번째 거 합쳐서 물어본 다음에 3번째 거 물어보고 2번째 거 3번째 거 합쳐서 물어보는 식으로 결국 뭐냐면 거미줄처럼 내려오는 건데 이게 2개를 묶을 때 있어서 첫 번째 2번째도 묶을 수 있고 2번째 3번째도 묶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다만 아직 보고가 되진 않았지만 3개를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지금 미리 연습할 수도 없는 이유는 일단은 전반적인 시험 문제 배분을 봤을 때 그걸 연습하기 전에 일단은 이중지문 연습하듯이 연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는데 내용 파악을 우리가 대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중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동요 문제가 특히 들어있고 그러면은 당장 요거 보고서 우리가 뭐 문제를 바로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지문도 그랬지만 삼중지문 같은 경우에도 지문을 한번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그래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글은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가 되겠죠. 결국 뭐냐면 이 회사, 그죠? 이 회사는 넘버원 으뜸 가는 초이스 다이닝 룸 데코레이션. 결국 뭐냐면 데코레이션이란 얘기니까 우리가 장식을 해주는, 그죠? 장식을 도와주는 회사거나 그리고 all of our table cloths 그리고 체어 커버는 come in a variety 스타일과 사이즈. 결국 뭐냐 다양한 물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가셔서 our wide selection 결국 뭐냐 많은 옵션들이 있으니까 가서 구경하세요. 그 다음에 once you are set to order 주문할 준비가 되면 클릭 the checkout 버튼 누르면 주문된다. 뭐 그러겠죠. 그 다음에 you should receive your order within 1 week 일주일 안에 주문받을 수 있어요. 배달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or you can have it delivered within 3 days 3일밖에 안 걸려요. 어느 경우에 extra fee를 내면은 더 빨리 온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은 뭐가 있냐? The images of our products do not represent their actual size. 결국 뭐냐? 실제 크기랑 다를 수 있습니다. Therefore, we suggest using our sizing tool on our website. 웹사이트는 사이징 툴을 사용하시면은 보다 정확한 그 크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이미 예상했지만 두 번째가 인보이스, 그죠? 송장이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커스터머 이름이 이거죠. 이 사람이니까 주문자가 되는 거죠. 주문자. 그리고 뭐 주소랑 뭐 전화번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씩 주문했죠. 전부 다 한 개씩 주문했고요. 뭘 주문했냐면 체어 커버 하나씩, 그죠? 테이블 클로스 하나씩. 총 2가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4가지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냥 2가지로 보이는 거죠. 주문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라는 거는 각각의 세부사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 어떤 문양이나 뭐 색깔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얘는 크기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말하고 있고. 맞죠? 그래서 토탈 가격이 뭐냐면 11불 32전이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쇼핑을 신청했죠. 그래서 이만큼을 더 냈고 토탈 가격이 이거고 뭐 이런 얘기예요. 뭐 흔한 얘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to Kate Sims.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여기 있던 사람이죠. 결국 뭐냐면 얘가 손님이에요. 주문자. 주문자한테 커스터머 서포터가 지금 글을 쓰고 있죠.
그죠? 뭐라고 하느냐? Dear Customer Support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My package arrived yesterday afternoon. 어제 왔어요. Contained all of the items I had ordered. 다 있어요. 좋은 얘기죠? 그죠? 주문한 데 물건은 다 있으면 좋은 거지 나쁜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When I checked the invoice, 송장을 보니까요. However, 좋죠? I saw that extra item이 들어있대요. 어떤 거? 535번. 자, 여기서가 포인트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 535 전까지 내용을 봤을 때는 그냥 뭐 이 지문 내에서 하는 말들인데 이 535라는 숫자는 우리가 앞에 송장에 있던 이 535죠. 이런 식으로 연필을 활용하셔가지고 표시를 그때그때마다 부지런하게 딱딱딱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was listed. extra item이라는 얘기니까요. 얘가 자기가 주문한 물건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물건이 리스트, 목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I contacted my credit card company and they confirmed that I had been charged for additional tablecloth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 돈이 나간 거예요. 근데 which didn't even come 오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죠? 심지어 왔으면 모르겠어. 물건도 안 왔어. 근데 돈은 가져간 거야. 그래서 I ask that you refund the cost of the tablecloth right away. 환불해 주세요. 당연히 환불해달라 그러겠죠. 화나죠. Please email me once you have resolved this issue. 문제 해결하면 이메일 달라 그랬고요. I will be on vacation all week. 한 주 내내 없을 거니까 이메일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지금도 있는 동요 문제. 첫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있는 셋의 동요가 무엇입니까? 셋이 어딨냐면 아까 있었죠. 자, 여기 셋이 있었죠. 자, once you are set order니까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주문할 준비가 되면은 클릭하세요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어떤 게 준비하다랑 같은 동의어냐 본다면 당연히 prepared. 이거는 뭐 지금이랑 똑같고요. 187번. What does Viola's Linens? 이게 뭐냐면 회사 이름이죠. 회사. 아까 그 팔던 회사 있죠. 그 열받게 했던 회사 있죠. 그 회사. Recommend customer to do. 자, recommend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글에 있어서 하단 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걸 하라고 권유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담는 게 레코멘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답은 보통 마지막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있어서 정답이 첫 번째 문제에 나왔는데 그게 동요 문제였죠. 이게 공식이죠. 토익 공식. 뭐냐? 동요 문제가 들어있는 문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첫 번째 문단을 쓴 이유가 동요 문제를 내려고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 그 다음 문제가 바로 같은 문단에서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단도 간다고 보면은 마지막쯤에 뭐가 쓰나 보는 거예요. 더 이미지스 오브 실제 크기랑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툴을 이용해서 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됐죠. 그래서 결정적인 단어로는 suggest가 들어있었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순간이죠. 왜? recommend의 유의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하냐면 wash their linen 뭘 wash랍니까? user measuring tool 얘가 답이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지금 토익이나 나중 토익이나 똑같죠. 동의어 문제가 들어있는 문단의 다음 문제는 같은 문단의 정답이 나온다. 99%.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8번. What is most likely true about order? 이 number. 자, 이 넘버에 대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전체가 5문제인데 이미 두 문제가 첫 번째 문단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쯤은 이제 두 번째 지문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 마침 오더 넘버가 써있기 때문에 땡큐죠. 맞죠? 사실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고요. 다시 문제 가서 읽어본다고 하면 contained free product sample 공짜 관련 얘기가 지금 들어있었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아마 없던 것 같은데 또 모르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기프트 카드로 샀다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3일 안에 도착을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가 들어있다 오케이 이 정도 갖고 넘어갈게요. 가서 보는 거야 신나게 봤더니 공짜 얘기가 없어요. 맞죠? 공짜 얘기도 없고 그리고 어떤 샘플 얘기도 없고 근데 아까 3일 안에 도착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3일 안에 결정타가 뭐냐면 익스프레스 쇼핑이죠. 결국 뭐냐면 익스프레스 쇼핑을 내면은 얘가 아까 원래는 일주일이 걸리는데 3일 안에 준다고 했었거든요. 익스프레스 피를 내면은 그럼 답이 뭐냐? 사실은 무엇이냐? 3일 안에 올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188번 문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186번 같은 경우는 전체가 세 문제잖아요. 세 지문이잖아요. 여기서 정답이 나왔다고 보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문 중에 여기서 정답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188번 같은 경우는 말이 좋아서 두 번째 거지 두 개를 다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게 3중 지문에 있어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189번. What tablecloth pattern did Kate Sims 주문자죠? order. 어떤 패턴을 주문했습니까? 결정타는 tablecloth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 자, 그럼 보시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주문한 테이블 클로스가 두 가지거든요. 523, 535. 523, 535에 각각 보시면은 크림슨 레드나 캐럿 오렌지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약간 화가 나가지고 아니 주문도 안 했는데 왜 줬어?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535예요. 그럼 535는 이 사람이 주문한 게 아니란 얘기니까 523이 주문한 거란 얘기고 523의 컬러가 크림슨 레드죠.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요? 크림슨 레드가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문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지문이 쓰였죠. 아셨죠? 이런 것들 종류는 없던 모습이죠. 있으면 이게 있었지 이렇게 했거나 두 개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삼중 지문의 특징이 될 거고요. 마지막 문제 가서 보시는데, 자, how should Viola's linen 이 회사죠. 커스터머 서포트니까 결국 이 회사에는 커스터머 서포트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인가 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디인가 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메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답이 뭐가 되느냐? 이메일. 답은 D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이제 새로 볼 수 있는 파트 6, 7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가서요. 팁을 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오늘 6랑 7이었는데 사실 여러분은 5 푸는 걸 더 재미삼아 보실 수 있겠지만 5는 제가 새로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항수가 줄었다. 그래서 예전보다 점수 따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하다 이 정도. 그래서 5 같은 경우 특별임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데 6랑 7이 늘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해석 문제가 늘고 예전보다 해석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 문제 풀 때도요. 문법 정리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가급적이면 좀 빨리 해주는 게 좋고 그 나머지 시간에 5에 있어서 해석 문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서 단어 암기를 치중해주는 즉 5를 단순히 5로 보지 마시고 6와 7의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6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이랑 달라진 게 사실 거의 없지만 아까처럼 문장을 넣는 삽입 문제가 추가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체를 따로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의 사실 파트 5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지만은 6는 많이 안 하고 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6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지를 샀을 때 6 그냥 한번 찢어버리고 막 이러시면 안 되고 6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6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 5는 6와 7의 연습이라고 본다면 6는 7의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제는 지금처럼 5, 6, 7 이렇게 결별된 느낌이 아니고 앞으로 토익 같은 경우는 5는 6, 7을 위한 6는 7을 위한 연습 결국 뭐냐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처럼 문법이야? 독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문법은 조금 옛날 버전보다 나가주는 거고 독해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독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7이죠. 7을 준비하는 방법은 지금이랑 큰 기존 똑같습니다. 결국 뭐냐?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은 600반, 700반 같은 경우 특히 점수대가 고정으로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 7은 막말로 그냥 버린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절대 앞으로는 버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6랑 7 같은 경우 특히 7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순히 단어만 외워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비벼가지고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문제 푸는 기술 연습보다는 특히 600, 700이면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지문 해석을 꼼꼼히 한 연습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결국 뭐냐? 지문을 딱 펴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 있는 수많은 문장들 있죠. 그걸 연필로 다 긋습니다. 그러면 문장 쪼개지겠죠. 그 문장을 본인이 귀찮더라도 연필을 들고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얘가 뭐뭐뭐 하는 거다, 뭐뭐뭐 하기 위해서다 해석을 해보신 다음에 해설지를 펴서 하나하나 비교해서 해석이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그래도 일주일 중에 주말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시험이 단순히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연습을 할 때 있어서 독해 중심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가 결국 가야 될 지향점은 앞으로는 파트 7이다. 평상시에 많이 해두셔야 앞으로 신토익을 잘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미 토익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죠?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가급적이면 지금 토익을 끝내는 게 좋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게 더 쉬우냐? 어려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 좀 어려워요. 다만 최소한 저희들조차도 아직 안 나온 토익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강의의 질로 봐도 그렇고 자료를 봐도 그렇고 지금 있는 토익으로 가급적이면 끝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을 안 했다.
그럼 초이스가 두 가지가 있죠. 아직 우리에게 내년 5월에 바뀌는 거니까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끝내주는 거. 이게 제 생각엔 나을 것 같고,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이제 내년 토익을 공부하게 되는데, 내년 토익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만약에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학원을 못 다니지만 나 미리 좀 공부하고 싶다, 왜냐면 보아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인다, 이러신 분들은요, 단어 암기에 치중하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또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영자 신문을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독해력을 길러 오시면 그만큼 빨리 끝날 수가 있고, 오히려 독해력이 좋은 사람이면은 더 빨리 끝날지도 몰라요, 지금 토익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신유형에 대한 대비 및 설명이고요. 여러분이 너무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끝내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